자, 이번 시간에는 좋은 제도를 좀 설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금 줄여주는 방법은 알았는데 어떤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요건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나라에서 그 혜택을 줄 때 그 요건들을 분명히 정해놨을 겁니다. 그 요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창업자금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겠죠? 자, 요건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선 증여세 특례를 받으려면 돈 주는 사람의 요건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요건도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창업을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창업하면 안 되는 거죠. 창업의 요건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줬는데 딴짓을 해요. 그러면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죠. 자, 혜택을 주면 사후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특례를 받으려면 돈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냥 아무나 주면 되는 거냐?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떤 요건이 돼야 되느냐? 자, 증여자 요건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 부모는 60세 이상. 뭐 직업에 상관없네요. 네. 그리고 증여 당시에 부나 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지금 창업을 자꾸 유도하는 거니까. 받는 사람도 요건이 뭐 간단하네요. 18살 이상, 18세 이상 거주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주자를 했으니까 미국 교포한테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에 있는 18세 이상 자녀한테 사업해봐 라고 돈 주면 된다는 거죠. 증여자 요건이나 수증자 요건은 직업 불문하고 나이 요건만 있네요. 자, 중요한 건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창업. 창업이 뭡니까? 돈은 줬는데 그것은 신규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창업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업종을 가지고 신규로 창업을 하라는 이야기죠. 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요건이 있죠. 그러면 창업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그리고 창업 금액은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창업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 이 규정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창업해야 되는 그 업종의 요건이 있습니다. 업종.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업종을 하면 됩니까? 먼저 안 되는 업종이나 창업이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이라는 것은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거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합병, 사업 양수도, 이미 있는 걸 합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는 거, 이건 안 된다. 법인 전환, 개인인데 법인으로 바꿔서 사업자를 내는 거, 이건 안 된다. 이미 사업을 했는데 폐업을 하고 이 혜택을 보려고 다시 개업을 해요. 이건 안 됩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로 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즉,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지, 뭐 기존에 있는 것을 버물려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규로 하면 된다. 창업 기간은 언제까지 창업해야 됩니까? 하면 돈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라. 1년 이내에 구상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돈은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면 돈은 사업은 1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고 돈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다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을 다 줬습니다. 1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해서 돈 다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창업자금 지원 한도는 30억이라는 겁니다.
꿈 같은 숫자죠. 30억. 자, 최대 30억이기 때문에 자, 이 요건들을 가지고 지켜줘야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조금 전에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신규로 사업을 했는데 그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야, 어떤 업종이 됩니까? 라고 봤을 때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자, 간단히 한번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물 재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중 여객운수업, 음식점업, 많이 하죠. 그리고 뭐 광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콜센터 업무,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물류산업,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업, 선박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카지노, 관광, 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 자, 이런 업종들 실제 새로운 걸 창출하고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입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 중소기업군으로 분류되는 업종. 이 업종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자, 이 업종을 인수하면 안 되고 신규로 창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외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거 안 됩니다. 돈 줬더니 건물 사가지고 부동산 임대업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스크린 골프장, 이거 안 됩니다. 자, 그 업종이 없어요. 세 번째, 대부업, 안 됩니다. 네 번째, 우리 대기업 집단 있죠? 거기에 계열사 중에 하나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업종 제한,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제한, 그리고 창업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 3년 이내에 돈을 다 소비를 해야 되고 그 업종 요건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신규 창업을 해야 된다. 자, 사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혜택 주면 그 업종에 맞게끔 신규 창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기간은 설정할 수밖에 없죠.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돈을 써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